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30년간 미슐랭 레스토랑을 돌아다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심지어 그것을 공짜로 즐길 수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그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한가운데서 저는 많은 사람이 꿈꾸는 삶을 살았어요. 제 이름은 알레시오 카라벨리예요. 잭을 한 줄로 셰프의 운명이 바뀌기도 했죠. 30년 넘게 전 세계의 최고급 요리를 맛봤어요. 완벽하게 구운 스테이크, 입안에서 녹는 트러플 소스, 세대를 이어온 전통을 담은 페이스트리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맛이 특별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크림의 진한 맛도 향신료의 복잡한 조화도 더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죠. 접시는 늘 가득 차 있었지만 제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마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그래서 아무 목적 없이 도시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머리 위로는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빗방울이 보도에 부딪히며 작은 물웅덩이에 반사되었죠. 공기엔 구운 생선과 간장, 그리고 알 수 없는 달콤한 향이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갔고 저도 그 틈을 따라 걸었어요. 그때였어요. 낯선데도 어쩐지 따뜻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죠. 눈앞에는 큰 건물 사이에 숨은 작은 식당이 보였어요. 나무 간판에는 낡은 글씨로 한국 음식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부드러운 불빛이 마음을 끌었죠.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요리요? 유럽의 화려한 요리와 비교하면 단순한 밥과 고기, 매운 찌개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향기에는 이상하게도 발길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아마 고소한 참기름 냄새 때문일지도,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 냄새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쩌면 제 안의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도쿄의 화려한 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따뜻한 공기 속에는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마늘, 그리고 발효된 양념의 향이 가득했어요. 나무 테이블들은 서로 가까이 놓여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된 탓의 표면이 매끄럽게 닳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섞여 들렸죠. 어서 오세요. 한 여성이 다가오며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앞치마는 소박했지만 거친 손에서는 오랜 세월 요리를 해온 흔적이 보였죠. 혼자 오셨어요? 일본어로 물었어요. 네, 한 자리 부탁드려요. 그녀는 창가 근처의 작은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치자 한쪽에는 한글, 다른 쪽에는 일본어가 적혀 있었어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트러플 소스도 푸아그라도 없었어요. 단순한 쌀과 채소, 정성스럽게 조리된 고기뿐이었죠. 추천해 드릴까? 여인이 물었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불고기를 드셔보세요. 손님들께서 집밥 같다고 하시거든요. 집밥.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울렸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불고기 한 접시가 테이블에 놓였어요. 간장과 설탕, 참기름으로 재운 얇은 소고기 조각들이 따뜻한 불빛 아래 반짝였죠. 그 주위에는 김치, 단무지, 참기름에 묻힌 시금치 같은 작은 반찬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색감과 향기에서 정성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젓가락을 들어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 그리고 은은한 불향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재워서인지 고기는 부드럽게 씹혔고 씹을수록 입안에 고소함이 번졌어요. 따뜻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어느새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불고기의 달콤 짭짤한 맛에는 단순한 조리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고기의 부드러움과 불향은 수백 년을 이어온 비법의 결과였죠. 갈비탕 한 모금은 깊은 육수 맛과 함께 오랜 시간 정성을 쏟은 장인의 손길을 느끼게 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유산이자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음식을 음미하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주방, 반죽을 가르쳐 주시던 따뜻한 손길,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던 웃음소리까지. 음식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인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마지막 한 점까지 남김없이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을 땐 가슴속이 어쩐지 따뜻해졌어요. 맛있으셨어요? 여인이 옆에 서서 물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지었던 형식적인 미소와는 달랐어요. 집밥 같았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음식은 단순히 맛이 아니에요. 추억이고 위로고 사람을 이어주는 거죠. 다시 빗속으로 나와 천천히 걸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어깨에 떨어졌지만 그날 밤만큼은 마음이 더는 비어있지 않았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요리를 맛봤지만 오늘 밤 작은 한국 음식점에서 찾은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무언가가 제 안에서 다시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이 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 비어있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다는 건 분명했어요. 레스토랑 안은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부드러운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따뜻한 국물 냄새와 구운 고기 향이 은은하게 퍼졌죠. 창가 근처에 앉은 알레시오는 갈비탕을 주문한 후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 할머니의 주방은 내 세상이었어요. 부엌에서는 늘 따뜻한 냄새가 났고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이며 말하곤 했어요.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란다. 그 말이 왜 그리 따뜻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잠시 후 젊은 웨이트리스 사유리가 반찬을 가져왔어요. 작은 접시에는 매콤한 김치, 윤기나는 콩자반, 아삭한 단무지 등이 가지런히 놓였죠. 서비스예요. 한국에서는 반찬도 손님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알레시오는 숟가락을 들어 맑은 갈비탕 국물을 한 모금 삼켰어요. 부드러운 소고기 맛과 파의 알싸함이 입안에 퍼지자 할머니의 손길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끓이던 쇠고기 국도 이렇게 따뜻했는데 한 숟갈을 떠먹을 때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던 그 느낌. 어쩌면 이 국물 한 모금에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고기를 집어 입에 넣으니 어린 알레시오야. 음식을 만들 땐 재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정성껏 만든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든. 알레시오의 눈가에 따뜻함이 번졌어요. 마지막 한 점까지 음미한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시절 할머니와의 대화가 생생히 떠올랐어요. 이 국물 한 그릇이 나를 다시 어릴 적으로 데려다 놨어.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마음이란 걸. 그날 밤 알레시오의 가슴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음식의 완벽함만을 추구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어요. 대신 한 끼의 식사에 담긴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밤 저도 모르게 다시 그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왜 발길이 이곳으로 향했는지 설명할 순 없었어요. 어쩌면 마음속에 남아있던 따뜻한 기억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부드러운 대화 소리,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밤 공기 속으로 퍼지던 갓 구운 빵 냄새. 아니면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사람 로베르토 페란이었어요. 여전히 반듯하게 넘긴 검은 머리와 딱 맞는 맞춤 정장이 눈에 띄었어요. 멀리서도 그의 눈빛 속 도전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이쿠 알레시오. 이런 소박한 곳에서도 만날 줄이야. 알레시오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차분히 걸어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로베르토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도전의 기운이 맴돌았어요. 이곳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어. 로베르토는 낮게 웃으며 빵 한 조각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놨어요. 매력만으로는 미슐랭 별을 따지 못하잖아. 현대적인 플레이팅도 없고 특이한 재료도 없고. 결국 이런 음식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한 끼일 뿐이지. 알레시오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살짝 두드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말하는 완벽함은 눈으로 보이는 것뿐이야. 하지만 한국 음식의 완벽함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단순한 불고기 한 점,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로가 되지. 이제 세계도 그 맛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한식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식탁에 오르고 있어. 그 이유는 맛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야. 그때 사장인 박 씨가 다가와 로베르토를 바라봤죠. 진정한 요리는 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맛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게 진짜 요리죠. 로베르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완벽함을 추구해 본 적 없는 사람다운 말씀이군요. 요리는 결국 경쟁이에요. 정상에 오르든 잊히든 둘 중 하나라고요. 박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완벽함을 쫓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요리가 지닌 진짜 영혼을 잃으면 그건 단순한 기술에 불과해요. 순간 로베르토의 시선이 다시 알레시오에게로 향했어요. 그의 눈빛은 예리하면서도 도전적이었죠. 넌 여전히 망설이는구나. 자신이 어울리는 자리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면서 말이지.
알레시오는 눈을 마주치며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달라. 예전에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요리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 위해 요리해. 로베르토의 미소가 비틀리듯 기울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쳤어요. 곧 그는 자켓을 고쳐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고 보자. 피렌체의 새 레스토랑을 열 거야. 아마 다시 만나게 되겠지. 문이 닫히며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공기에는 여전히 가벼운 긴장감이 남아 있었어요. 박 사장이 알레시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정할할 수 있어요. 알레시오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작은 식당에 자꾸 발길이 닿았어요. 처음엔 따뜻한 된장찌개랑 바삭한 파전, 그리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밥 때문이었지만 점점 더 그곳만의 분위기에 마음이 끌렸어요. 그제야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에는 빨간 책가방을 맨 어린아이가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식당에 들어왔어요. 사유리 씨는 그 아이를 바로 알아봤어요. 아무 말 없이 반짝이는 포장지에 쌓인 사탕을 아이의 손에 살짝 쥐어주더라고요. 아이의 눈이 반짝이더니 사탕을 소중한 보물처럼 꼭 쥐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선물이 아이의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또 어느 저녁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듯한 남자가 지친 몸을 이끌고 식당에 들어왔어요. 어깨가 축 처져서 앉는 모습이 얼마나 피곤해 보이던지요. 박 사장님이 스튜를 내오셨는데 평소보다 고기를 조금 더 넣으신 것 같았어요. 사소한 배려였지만 남자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금요일 밤이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던 밤이었죠. 저는 식당 안쪽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어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손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자리에 앉으신 후 조용히 음식을 주문하셨고 사유리 씨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사장님이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음식이 나오자 어르신은 잠시 그릇을 바라보셨어요. 마치 음식 너머에 무언가를 보고 계신 것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한 입씩 음미하시는데 눈빛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어요.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올라왔어요. 저분 자주 오세요? 사유리 씨가 어르신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예, 예전에는 아내분이랑 같이 자주 오셨어요. 두 분이 저희 된장찌개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혼자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사장님이 예전처럼 두부는 조금 더 넣고 소금은 약간 덜 넣어서 만들어 드려요. 아내분이 그렇게 드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하면서도 아릿했어요. 다시 어르신을 보니 마지막 곡물을 천천히 음미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식당 안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모두 멀어지고 오직 음식에 담긴 추억만이 공간을 채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작은 친절이 스며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도쿄에서 만난 집밥의 맛이었어요. 사탕을 받은 소년, 고기를 더 넣은 스튜, 그리고 아내분의 추억이 담긴 된장찌개까지. 최대한 담백하게 진심을 담아 썼어요.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친구 몇 명이 읽고 끝나겠지 싶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부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작은 친절의 순간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식당의 위치를 묻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언젠가 꼭 찾아가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글은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퍼졌어요. 그리고 식당에는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행자도 현지인도 단순히 글에 이끌린 사람들도 모두 그곳으로 모였어요. 그 모든 이야기에 작게나마 저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세상이 조금 더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지게 했어요. 어느 서늘한 가을 저녁이었어요. 알레시오가 나무 문을 밀고 들어오자 머리 위에서 울린 작은 종소리가 아늑한 공간에 퍼졌어요. 촛불이 벽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구운 마늘과 천천히 끓인 토마토 소스의 진한 향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손을 수건에 닦으며 알레시오가 다가오는 걸 봤어요. 이쪽은 마르코예요. 알레시오가 옆에 선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르코는 잘 맞는 남색 코트를 입고 목에 스카프를 단단히 둘렀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식당 안을 훑어보는 모습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마르코는 음식 평론가예요. 알레시오가 살짝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치 비밀이라도 나누는 것처럼요. 음식 평론가라니 제 심장이 잠시 덜컥했어요. 이런 작은 식당에겐 리뷰 한 줄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 긴장을 숨겼어요. 특별한 걸 준비해 드리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마르코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자갈길에 비치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방길을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주방으로 돌아와 빠르게 손을 움직였어요. 손수 만든 파스타를 몇 시간 동안 끓인 소스에 버무리고 올리브 오일을 바른 바게트를 노릇하게 구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음식으로 이야기를 전해야 했거든요. 몇 분 후 음식을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알레시오는 바로 맛을 봤지만 마르코는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했어요. 마치 맛 너머에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이요. 마지막으로 작은 커피잔을 가져갔어요. 이탈리아라면 당연히 에스프레소를 떠올렸겠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였어요. 잔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한 향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마르코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어요. 인스턴트 커피인가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한번 마셔보세요. 저는 부드럽게 권했어요. 잠시 망설이던 마르코는 잔을 들어 첫 모금을 삼켰어요. 눈가가 살짝 흔들리더니 무언가를 떠올린 듯 했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두 번째 모금을 마셨어요. 우유의 따뜻함과 설탕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감정이었어요. 이건 맛의 문제가 아니네요. 마르코가 마치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이건 위로네요. 이 커피의 달콤 쌉싸름한 맛에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감성이 담겨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작은 잔에 따뜻한 정과 위로를 담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도 이 맛을 즐기고 있어요. 어쩌면 이 커피 한 잔이야말로 한국의 정서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진하게 담긴 한 모금일지 몰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말보다 더 깊이 전해지는 게 있잖아요. 며칠 후 마르코의 기사가 나왔어요. 마음을 바꾼 식당. 그는 음식 그 이상을 이야기했어요. 따뜻함과 환대, 그리고 한 끼의 식사가 전해주는 위로에 대해 썼어요. 그의 글은 국경을 넘어 전해졌고 요리사들과 미식가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스턴트 커피의 단순함을 의아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가끔은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요. 소문을 듣고 먼 마을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맛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느 저녁 알레시오가 영업을 마친 후 테이블을 닦고 있던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이 그의 마음을 바꿨네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그는 그저 잊고 있던 걸 다시 기억해낸 것뿐이에요. 이탈리아로 돌아온 저의 발걸음은 어린 시절을 보낸 집 앞에서 멈췄어요. 따스한 오후 햇살의 벽돌이 은은히 달궈져 있었고 어머니의 정원에서는 자스민꽃 향기가 은은히 퍼졌어요. 골목 끝 빵집에서 나는 갓 구운 빵 냄새도 코끝을 스쳤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살짝 낡은 나무 문을 두드렸어요. 알레시오.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가이 울려 퍼졌어요.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라벤더와 로즈마리 향기가 포근히 감싸 안았어요. 어서 들어와요. 여행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실내에는 올리브오일과 바질, 약간의 마늘 향이 어우러져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가운데 놓인 오래된 나무 식탁은 셀 수 없는 가족 식사로 달아 반질반질했어요. 벽에는 아버지의 비스트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아버지, 반죽을 하고 있던 어머니, 그리고 카운터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도우려던 어린 시절의 제가 사진 속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져온 한국산 커피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커피예요? 네, 맛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고 부엌은 금세 구수한 향기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손에 든 잔의 따스함을 느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쌉싸름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지며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줬어요. 내 아버지도 이 커피를 좋아하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씀하셨어요. 잠시 흐른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커피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리며 그동안의 시간을 곱씹었어요. 미슐랭 스타와 수많은 평론을 조주며 달려왔지만 요리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도쿄에서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요리사를 만났어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아졌어요. 작고 소박한 가게였는데요. 거기서 먹은 음식은 한 끼의 식사를 넘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주는 따뜻함을 느끼러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만 달려왔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살포시 잡으셨어요. 그 손길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내 아버지는 음식이 곧 마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한 끼 한 끼가 사랑을 전하는 선물이라고 늘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단순히 맛 때문에 비스트로를 찾은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담아주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눈가가 시큰했지만 눈물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똑같이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마음을 담으면서 제 요리를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별을 좇지 않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요리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요.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창문으로 저무는 햇살이 부엌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웃음과 식사가 함께했던 이 공간에서 저는 비로소 제 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과거의 뿌리를 두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알레시오 카라벨리, 한때는 누구보다도 엄격했던 비평가였던 저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요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